2026년의 첫날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 기록될 유례없는 변동성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500원 돌파를 위협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환율이 단 이틀 만에 40원이나 폭락하며 현재 1,442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길거리의 전광판 숫자가 바뀌니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40원의 급락은 우리 경제의 자생적인 체력 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긴급 발표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가 현재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그 절박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수입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해야 하는 파국에 직면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국가 비상금을 모두 꺼내들어 환율을 인위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의 사례를 보면 이 공포는 더욱 실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은퇴를 불과 1년 앞둔 50대 가장 김 씨의 사례를 보십시오. 김 씨는 지난 상반기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기 직전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서울 상급지 갈아타기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시간 문제라고 장담했지만 예상치 못한 고환율이 발목을 잡으면서 현재 김 씨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느덧 연 5.5%를 넘어섰습니다. 김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매수 당시보다 무려 2억 원이나 낮은 하향 거래가 최근 버젓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무리한 추격 매수 대신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 자산에 자산을 분산했던 이 씨는 이 환율 변동기에 오히려 자산 가치를 보존하며 하락장에서 느긋하게 진짜 급매물을 사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신설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제도는 실로 파격적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우리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여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들의 소중한 달러 자산을 원화라는 불안한 바구니에 다시 담으라고 국가가 등을 떠미는 위험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임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며 해외에 쌓인 달러를 제발 국내로 들여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제 지원으로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 투자자, 해외 주식 보유잔액인 1,611억 불 중 상당 부분이 국내로 전환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제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국가와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는 개인과 기업의 주머니 속에 든 달러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환율을 방어해야 할 만큼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차가운 데이터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의 실상은 폭락의 전조 그 자체입니다. 대치동의 한 랜드마크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불과 한 달 전보다 실거래가가 수억 원 하락한 채 거래가 등록되었고 송파구 잠실의 이른바 엘리트 단지들 역시 거래량이 급감하며 사실상 거래 절벽의 심연에 빠졌습니다. 2025년 11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전격 도입되면서 이제는 고연봉 직장인조차 은행 문턱을 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최근 이틀간 환율이 40원 급락한 배경에는 2025년 1월부터 11월 사이 해외 주식에 309억 불을 쏟아부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려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5분위 배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자산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한국은행 M2 통화량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며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환율이 꺾이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스케줄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으며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이미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선물한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해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 공제해주는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제 지원 방안은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유입책이 시장의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외환 시장의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되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만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개인의 자산을 환율 방패막이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외환 시장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잔인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게 될까요? 심층 예측을 시작합니다. 11호 대책의 공급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필연적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실종된 가운데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한 한계 가구의 투매 물량이 실거래가 차트를 매번 하향 돌파할 것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정부는 물가와 외환 안정을 위해 공격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쓸 힘조차 없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내년에 더욱 정교하게 매수 심리를 억누를 것이며 이는 결국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생존 행동 강령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부채 비율이 가구 소득의 40%를 넘는다면 무조건적인 버티기는 답이 아닙니다. 둘째, 정부가 제시한 RIA 계좌 세제 혜택에 현혹되어 모든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얻으려다 더 큰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토부 실거래가 추이를 일주일 단위로 추적하십시오. 허위 정보나 호가에 속지 말고 오직 실제 찍히는 숫자만이 진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환율 개입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구조적인 달러 유출과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환율은 언제든 다시 폭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상당 부분의 외화가 국내로 환류되어 외환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정책이 멈추는 순간 시장은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려 할 것이며 그 충격은 개인의 몫이 됩니다. 실제 입법 추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2026년 초부터 실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동산 시장은 낮은 거래량 속에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산 시장의 대격변기에는 공격적인 확장보다 철저한 수비가 우선입니다. 2026년은 수익을 내는 해가 아니라 내 가족의 보금자리와 노후 자금을 지켜내며 살아남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달러와 원화,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철저히 분산하십시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최근의 환율 하락은 국민연금과 세제 혜택을 미끼로 한 인위적인 착시일 뿐이며 고금리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둘째, 실거래가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대출 규제는 내년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셋째, 2026년은 공격보다 수비에 집중하며 확실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부동산 정보 TV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